이전 편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이 어떠한 구조를 갖게 되는가, 개략적으로나마 해시를 거쳐서 어떤 요약 형태로 꼭 그 다음 블록에 사용이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시 블록을, 일단은 이제 거래에 대한 블록을 형성을 할 때는 작업 증명이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선 편을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번에는 작업 증명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죠. 작업 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트코인의 노드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연산 장치들의 코어의 개수를 표현을 합니다. 한 채굴자는 여러 개의 노드를 가질 수가 있겠죠. 노드들은 정상적인 비트코인 거래와, 즉 어떠한 거래가 있을 때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가, 또는 이미 사용했던 코인을 재사용하려는 어떤 특별한 사기성의 시도인가와 구분을 짓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됩니다. 앞에서 블록체인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물론 저도 자세한 설명을 잘 드리지는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간결하게나마 블록체인은 앞선 내용들을 포괄하고, 또 그 내용이 그 다음 블록에 포괄되고, 계속 앞선 내용이 뒤에 내용에, 즉 이 앞에 있는 내용이 해시 펑션을 거쳐서 어떤 요약본을 형성을 하고, 이 요약본과 함께 다른 거래 내용들이 또 이 블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은 다시 그 다음 해시 펑션을 거쳐서 요약본을 만들고, 또 그 다음 블록에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줬을 경우에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 내용이 포함을 하기 때문에 앞 내용이 점점 더 보안으로서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틀리면 결국에는 이 내용도 틀리다는 뜻이 되는 거죠. 즉, 이 내용과 어떤 특별한 요약본을 비교했을 때 이 둘이 매칭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 뒤에 있는 내용들까지 보장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작업 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OW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Proof of Work, 작업 증명이라는 것은 우선은 어떠한 거래가 발생되었을 때 이 거래에 대해서 증명해주는 과정 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작업 증명이 되겠는데요. 일단 마이너들은 거래가 발생을 하면 여러 가지 거래들을 블록 형태로 묶으려고 합니다. 즉, 블록 안에는 수많은 거래들이 평균적으로 10분 정도 사이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래들은 블록 형태로 봉인이 되는데, 이때 이전 블록에 있는 어떤 특별한 부분, 헤더라고 하는 이 부분과 함께 해시 되어서 함께 요약본이 봉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블록에 대한 요약본과 현재 거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을 봉인을 잘 해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봉인할까가 작업 증명 과정이 되는데요. 이 작업 증명은 어떤 특정한 문제를 풀면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이전에 퀴즈를 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도대체 무슨 퀴즈를 푸는 건가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려는 거죠. 작업 증명이란 결국에는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장하는 방법이 되는데요. 결국 작업 증명에 필요한 것은 하드웨어와 또 에너지, 하드웨어를 쓰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 결국에는 작업 증명이 어렵다라는 것은 좋은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많은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작업 증명을 작성하는 것은 확률이 낮은 임의의 프로세스, 어떠한 연산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평균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확률이 낮기 때문에 많은 노드를 가진 채굴자가 이 봉인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와 C라는 마이너가 있을 때 A는 100대의 노드를 가지고 있다. 일단은 각 노드가 파워가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다음에 B는 50대, C는 한 5대 정도 노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제 블록을 봉인을 하기 위해서 A, B, C가 각각 이 봉인을 위한 어떤 키를 찾는데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A는 1초에 100번 찾을 수가 있는 거고, B는 50번 찾을 수 있고, C는 5번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키는 굉장히 넓은 공간에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키가 있는데, 이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서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A가 100곳을 먼저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B도 50곳을 찾게 되고 C도 5곳을 찾게 되는 거죠. 따라서 A가 당연히 이 바늘을 찾을 확률은 높지만 반드시 A가 찾는다고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노드가 5개뿐인 C도 이 바늘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여러 개의 바늘을 찾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수행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A가 100번 찾을 때 B는 50번을 찾을 거고 C는 5번을 찾는 형태로 수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봉인의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많은 노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작업 증명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데, 이제 작업 증명의 목표는 결국에 새로운 블록을 형성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죠. 왜냐하면 마이너들은 이 새로운 블록을 형성을 성공했을 경우에 어떤 수만큼, 일정한 수만큼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블록을 형성할 때 이전 블록, 최근에 그 맨 마지막에 있는 블록이죠. 지금까지 블록들이 이렇게 체인 형태로 수많은 블록들이 연결이 되었을 텐데 결국 현재 이제 새로운 블록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블록을 이제 맨 뒤에 있는 블록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전 최근 가장 마지막에 있는 블록의 헤더, 즉 어떤 이 블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헤더, 정보와 넌스라고 하는 어떤 의미의 숫자를 함께, 즉 넌스와 헤더, 이 정보를 해시 펑션의 인풋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해시 펑션은 어떤 특별한 요약 코드, 비트코인에서는 256비트의 어떤 의미의 숫자를 해시 펑션을 거쳐서 만들어내는데, 이 해시 코드가 어떠한 목표로 되어 있는 값보다 작은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시 펑션을 거쳤을 때 해시가 어떠한 값을 나올지 이전에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해시 펑션을 거치기 전에는 도저히 해시가 어떠한 숫자를 만들어내는가를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결국에는 논스와 헤더 값을 해시 펑션에 넣고 나오는 결과 값을 어떠한 목표로 하는 타겟 밸류라고 하죠. 타겟 밸류와 비교를 해서 타겟 밸류보다 작은지를 찾아내는 것이 결국 작업 증명의 과정이 되는데, 만약에 작지 않으면 다시 너운스라는 숫자를 증가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원래 100이라는 숫자였으면 100일 정도로 이렇게 증가를 시키는 거죠. 저도 정확히 몇 단위, 얼마만큼 숫자가 증가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한 것은 이전의 숫자보다 한 단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증가를 하면 다시 증가된 수와 헤더를 동일한 해시 펑션에 넣으면 전혀 다른 요약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시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해시라는 것은 다음 편에서 정말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해시라는 것은 숫자가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값은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을
특성으로 합니다. 즉 A를 넣었을 때는 256의 비트가 예를 들면 A1, 2, B, C, F, 4, 4, 5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A보다 하나 다른 B를 넣었을 경우에는 전혀 다른 F, 7, 9, 4 이런 식으로 서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넌스가 조금만 증가해도 증가한 넌스와 이전에 동일한 헤더를 해시 펑션에 넣었을 때 역시 전혀 다른 요약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즉 이 코드를 해시 코드라고 하는데 이 해시 비트 코드를 또 다시 타겟 밸류랑 비교를 해서 이 과정을 해시 밸류가 특정 타겟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히 반복하다가 누군가가 이 해시 값이 타겟 밸류보다 작은 것을 찾아내는 순간이 바로 이 블록 체인을 형성할 수 있는, 블록을 봉인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제 블록을 제한을 하는데 이 블록을 제한한다는 것은 결국에 현재 넌스와 이전 최근 블록의 헤더를 함께 해시 펑션에 집어넣어서 해시 값을 만들어내고 이 해시 값이 목표로 하는 타겟 밸류랑 비교를 했을 때 타겟 밸류보다 작은 해시 펑션을 찾는 것이 해시 값을 찾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이 타겟 밸류보다 작은 해시 값을 얻어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해시라는 것 자체가 해시 펑션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결과값을 도대체 어떤 값을 줄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타겟 밸류가 충분히 작으면 이 타겟 밸류보다 작은 해시를 찾는 것은 굉장히 낮은 확률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과정을 수백 번, 수만 번 반복하다가 누군가가 가장 먼저 타겟 밸류보다 작은 해시를 찾아내면 그 사람이 바로 이 블록을 형성을 할 수 있는, 봉인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블록이 봉인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 해시가 정당한지를 검증을 받게 되고 이것이 정당하다, 다른 마이너들이 인정을 해주면 결국 이 타겟 밸류보다 작은 해시 값을 먼저 찾아낸 그 사람이 새로운 비트코인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이닝 디피컬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마이닝 디피컬티에 의해서 타겟 밸류가 결정이 됩니다. 이 타겟 밸류가 크면 결국에는 이 타겟 밸류보다 작은 해시를 찾는 게 쉬운 것이고요. 타겟 밸류가 충분히 작으면 결국 이 타겟 밸류보다 작은 해시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마이닝 디피컬티라는 것은 작업 증명을 할 때 목표하는 값, 즉 타겟 밸류, 이 타겟 밸류보다 작은 해시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척도가 됩니다. 마이닝 디피컬티. 해시를 거치면 여기서 비트코인에서는 SHA-256이라는 해시 펑션을 이용을 하는데 이 해시 펑션을 거치면 앞에 있던 내용의 길이와 상관없이 256비트짜리 어떤 임의의 코드들을 출력을 하게 되고 이 코드는 결국 비교를 위해서 타겟 밸류도 동일한 비트 숫자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 두 개의 길이가 동일한 숫자를 계속 비교를 함으로써 타겟 밸류보다 작은 해시 값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고 이 타겟 밸류가 낮으면 낮을수록 결국에는 이 값보다 작은 해시 값을 얻어내는 것이 더 어려워지겠죠. 결국에는 타겟 밸류가 작다는 것은 마이닝 디피컬트가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마이닝 디피컬트가 크면 결국에는 어렵다는 것이니까 타겟 밸류는 작은 숫자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마이닝 디피컬트가 낮으면 타겟 밸류는 숫자가 큰 것이 되겠죠. 타겟 밸류가 커야 이것보다 작은 해시를 찾을 확률이 높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일단 블록체인을 형성할 때 블록은 매 10분마다 평균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동일한 양만큼 코인이 계속 채굴이 되는 것이고, 일단 마이너가, 즉 채굴자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많이 참여를 하면 할수록 블록을 찾아낼 확률은 높아지겠죠. 100명이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10,000명이서 바늘을 찾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소리죠. 그래서 채굴자, 즉 노드가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블록을 생성하는 확률, 즉 시간은 빨라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블록 생성 비율이 높아지면 평균적으로 마이닝, 즉 블록을 형성하는 시간은 줄어들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 원래 평균 10분보다 훨씬 빠르게 6분 정도의 블록을 하나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닝 디피컬트를 높일 필요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생성되는 블록의 시간이 줄어들면 마이닝 디피컬트는 높아져서 결국에는 타겟 밸류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타겟 밸류의 크기가 줄어들면 결국 이 타겟 밸류보다 작은 해시 값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블록의 생성률은 줄어들 것이고, 결국 평균적으로 이렇게 10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 10분 정도의 블록 하나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닝 디피컬티는 매 2016개의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새로 계산이 돼서, 즉 2016개 동안은 마인 디피컬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문제가 쉬워지면 마이닝 디피컬티를 높여서 좀 더 느리게 블록을 형성할 수 있게 유지를 하고, 너무 이 디피컬티가 높으면 또 블록을 하나 만드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시 이 난이도를 낮추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결국 순환적으로 평균 10분의 블록 형성 시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SHA-256 해시 펑션을 이용해서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데, 이 블록의 헤더가 목표 값보다 작아야, 또는 작거나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작거나 같으면 목표를 달성한 것인데, 이 작업 증명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업 증명은 많은 수의 0비트로 시작하는 해시 값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많은 수의 0비트로 시작하는 해시 값을 얻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넌스 값과 앞에서 말한 임의의 넌스 값, 이 넌스는 시도가 되면 될수록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넌스와 블록 내부의 정보라는 것은 이전 블록의 헤더가 되겠죠. 이전 블록의 이 헤더 부분이 됩니다. 이 헤더와 함께 해시 함수 SHA-256 함수의 인풋으로 이용을 하면 아웃풋에 256비트짜리 어떤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16진수의 숫자인데요. 16진수라는 것은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A, B, C, D, E, F라는, 그동안 저희가 사용했던 10진수랑은 약간 다른 형태가 되는데요. 결국에 A가 10에 해당하고, B는 11, C는 12, D는 13, E는 14, F는 15에 해당하는 좀 더 크기가 이제 한 단위가 큰 수 체계를 16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6진수는, 하나의 16진수는 4개의 비트, 즉 0101로 구성된 4개의 비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트에 대한 개념은 해시를 설명하면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해시 값을 거쳐서 얻어낸 코드는 이러한 형태, 이러한 의미의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difficulty
타겟 밸류, 즉 타겟 밸류가 이렇게 1, 0, 0, 0, 0, 0, 0, 0, 0, 0, 0 이 정도의 숫자를 가졌다고 했을 때 결국 저희가 만들어내는 해시 값은 최소한 이 숫자보다 작아야 되는 건데 결국에 첫 번째 이 부분이 0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0으로 시작하면 모든 뒤에 숫자가 어떻게 오던 간에 이 숫자보다는 작은 수가 되겠죠. 따라서 0으로 시작하는 어떠한 숫자가 되든 이러한 해시 값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타겟 밸류보다 작은 값을 얻은 것이 됩니다. 근데 타겟 밸류를 낮추면, 즉 이렇게 앞에가 0으로 시작하고 1로 시작하면 결국 만들어내는 해시 밸류는 앞에 최소한 0이 2개는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해시 함수를 거쳐서 나오는 이 해시 값들은 해시 밸류라고 하는데 이 해시 밸류는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이 0이 와야만 0일로 시작하는 이 타겟 밸류보다 작은 값이 됩니다. 확률적으로 이 앞에가 타겟 밸류가 낮다는 것은 결국에는 앞에 0이 많은 숫자가 되겠죠? 결국 해시 밸류도 앞에 계속 0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해시 밸류를 얻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제 뒤에 해시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